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아프리카에 막 전역에 막 퍼지기 시작하고 흉흉한 소문들이 많아서 원래는 세계 일주 루트 중에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는 없었는데 이제 우연히 남미에서 만난 한 일본인 친구가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꼭 가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진짜 찐이다." 막 온갖 멋진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저희를 계속 현혹해 가지고 "그래 다른 데는 못 가도 우리가 에티오피아 한 군데는 가자." 그리고 갔던 곳이 인제 페루자를 만난 곳이었죠. 이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그 페루자가 있는 동네 근처가 그 살아있는 화산, 진짜 활화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80 개가 넘는 부족들이 살고 있고 또 페루자 또 그 아바라에서 또 하나의 부족으로 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페루자를 만나서 페루자라는 친구가 굉장히 저희에게 너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었고,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신기한 친구고 좋은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친해졌었는데, 그거를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랑 재밌는 여행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지.'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페루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페루자의 사연을 알게 됐고, 페루자와 함께 여행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직업을 찾는 여행을 함께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에 와 가지고 페루자를 한국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막 따져 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저희가 약간은 그냥 했던 얘기긴 한데,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가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으면,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오면 이제 '여배우로서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운 좋게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페루자가 두 번이나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뭔가 진로도 좀 더, 자기의 미래도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의도를 하고 이 친구를 만나려고 거기 간 것도 아니었고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페루자가 워낙 조용한 친구라서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인제 처음에 이 친구가 인제 저희가 한국말을 하니까 진짜 인제 되게 소심하게 처음에는 이제 티가 안 나게 저희한테 잘해 주다가 나중에 인제 한국말로 말을 걸면서 '어 이런 애가 있네?'라는 거를 그때 알았고요. 거기 인제 간지 좀 됐을 때. 그리고 인제 저희 역시도 이제 페루자가 궁금하니까 관심을 갖고 쪼금씩 인제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해 줬던 거지 그렇게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저희가 그 친구를 뭔가 도와준 이야기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여행을 함께 하고 서로를 성장시켰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도 그렇고 정말 페루자도 그렇겠지만 저희한테도 정말 얻은 게 많고 뜻깊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작품으로 남은 것 자체를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이 저도 인터뷰 보니까 그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인제 뭐 페루자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페루자를 통해서 두 부부 감독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인터뷰에서 많이 봤는데요. 어 정말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 저는 이제 '영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 영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인제 제 인생에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인제 변화가 있었는데 어
뭐 그 부분은 맞나요? 저는 이제 얼핏 본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영화를 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이제 두려고 네,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뭐 이 영화를 남겨야겠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예. 애니메이션 애증의 관계 여전히 애정의 관계이긴 한데 사실 진짜 여행 가기 전에 그런 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느끼고 좀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에 저도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페루자 보면서 한편으로는 페루자한테도 좀 저를 봤었던 것 같은 게 이 친구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뭘 하고 싶지?' 이 친구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 역시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 게 맞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속으로. 그래서 사실 이 친구 이 친구를 보면서 저를 많이 투영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페루자가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이후에도 페루자랑 연락하면서 계속 서로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게 지금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은 친구로.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저희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인터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페루자가 인제 2번 인제 한국에 왔는데 다음에는 뭐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한국을 오고 싶고 세계 여행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쨌든 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자기 힘으로 인제 한국을 다시 오고 세계 여행도 자기 힘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정말 사실 어렸을 적에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이 네 아주 좀 네 뭐 어른스럽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그 아마 인제 애니메이션 감독하시는 분이셔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도 아마 중간중간 촬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그전에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네. 전에도 그러니까 인제 페루자를 이제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네. 만나면서도 인제 아마 계속 인제 그 영상을 촬영을 했을 거고 '언제 이거를 꼭 영화화해야 되겠다.'라고 인제 결심을 하셨나요? 어 그게 되게 막연하게 여행을 하면서 꼭 그 페루자와의 여행 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다닐 때도 이거는 약간 이제 직업병이지만 '이거는 쓸 수 있겠다. 요거는 따놔야겠다.' 요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컴퓨터에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페루자와 여행할 때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언젠가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인제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페루자란 아이를 한국에 알린다면 '이 친구한테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남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랑 아디스아바바 가기로 결심하면서 뭐 '꼭 하겠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일단 남기고 나서 생각해 보자." 음. 그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은 했어요. 오늘 우연히 제가 인제 그 김포국제 청소년 영화제 인제 운영하시는 인제 김선아 선생님이랑 인제 페이스북을 일치하는 사이인데 김선아 네. 선생님이 예전에 또 에티오피아에 가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글 남겨 가지고 뭐 "저 오늘 페루자 GB하는데." 막 얘기했는데 되게 그 에티오피아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그 몇 년 전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도 뭐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에티오피아 뭐 다녔을 때 좀 그런 좀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이따가 또 뭐 아마 또 수업 사례 얘기하면서 뭐 좋은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인제 그 페루자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제 에티오피아에서 아직도 이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 일단은 제가 알기로 그 페루자가 살고 있는 고 지역이 에티오피아의 북부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에티오피아랑 그 위에 에리트리아랑 국경지대인데 그 국경지대에 또 걸쳐져 있는 부족들이 있어서 이런 부족이랑 어떤 나라 경계면에서 항상 이렇게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최근까지도 전쟁이 있었고 사실 지지난달에도 거기 약간 내전 비슷한 게 생겨갖고 저희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페루자를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연락이 돼서 한 달 전쯤에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그 지역이 일단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지역을 사실 여행할 때는 뭐 경찰이랑 뭐 군인이 무장을 하고 동행을 해야지만 허가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가기 전에는 그런 데인지 몰랐긴 한데 그게 그런 데인지 알았으면 가보니까 여행사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저는 왜 군인들이 타지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 여행자 한 명당 뭐 군인 몇 명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좀 위험한 지역이었더라고요. 네, 금지까지는 아닌데 좀 위험한 곳이긴 했어요. 하지만 근데 에티오피아 전체가 다 위험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뭐 사실 아디스아바바나 이렇게 수도 같은 도시들은 되게 현대화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또 최초의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런 또 이제 페루자가 아주 어렸을 때 막 7살, 9살, 10살 요때까지만 해도 페루자 동네에서도 막 조음 많이 하고 거의 페루자만 남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이랑.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변했었던 것처럼 지금 에티오피아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 도시랑 지방이 되게 다르고 지방도 부족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이게 한 나라지만 언어가 8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80개 언어가 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족은 그게 그런 뭐 전통을 되게 지키려고 전통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동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대도시라든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또 페루자 너무 뭐 개인에 대한 사실은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뭐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페루자가 이제 언어적으로 사실은 좀 천재적인 거잖아요, 5개 언어로. 그럼 지금 그 영문학 거기서도 뭐 이렇게 좀 뛰어난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공부나 이런 것들을 뭐 예. 일단 페루자가 작년쯤에 대학에서 인제 딱 3명 전국에 나갈 수 있는 무슨 PT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중에 1 명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겨뤄보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영어로 PT 하는 거죠. 영어로 PT. 네네. 사진을 좀 아 보이실까요? 네네. 이따가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생활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이고 네. 사진들은 다 좀 더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페루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재밌었던 거는 저희 영화에도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한류 축제 같은 걸 했는데 생각보다 에티오피아에 한류 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루자도 거기 대사관에 초청이 돼 가지고 막 가서 막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류 축제도 즐기고 그랬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에티오피아 여행할 때 TV에서 한국 사극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막 해피투게더 이런 것도 사람들 보고 그래 가지고 한류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 당시면은 2014 년이었는데도 한국 드라마가 거기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좀 뿌듯함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애니메이션 좀 제작 과정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애니메이션 쪽은 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컴퓨터로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랑 애니메이션이 좀 반반 섞여 있잖아요. 사실 되게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제 뭐 이렇게 한 이유를 좀 다른 기사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뭐 배경이나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작품들도 항상 비슷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품들은 항상 뭔가 기법이 새로울 때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목적이 이 페루자란 아이를 한국에 알리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실사도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냥 그림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벡터 형식의 좀 심플하고 이제 내용 전달 잘 되는 스타일을 개발하면서 그 디자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래픽적인 것만으로 만들기에는 이제 이 페루자라는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을 좀 전달하기에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페루자가 너무 예뻐서 영상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여행 로드무비적인 느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여행의 좀 현장감이나 이런 걸 담기에는 아무래도 실사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최초 기획에서는 실사가 없었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실사를 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실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워낙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의 문화권이니까 페루자의 이제 그런 신상이 좀 공개가 되거나 가족들이 노출됐을 때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처음에 기획에선 다 뺐었는데 이제 나중에 페루자 가족들이랑 충분히 이야기하고 인제 적정한 선까지 이제 영상을 넣는 걸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진행을 요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찍은 게 워낙 많아 갖고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거의 장편 길이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초상권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애초에 막 장비를 싸들고 가서 거기서 각 잡고 찍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화질이라든지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이랑 실사를 좀 반반씩 섞으면서 이제 실사가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으로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실사로만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실사로 하고 이렇게 그냥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의도랑 상관없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여자아이의 그런 고민과 꿈과 또 이제 여행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게 그냥 뭐지? 그냥 실사로만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의 상상력이나 이런 그리고 인제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쪼금 더 그 아이스럽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페루자가 일단 만족해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되게 독특한 장르적으로 네 생각이 들고 보통 인제 그 만화나 웹툰으로 원작으로 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강풀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는 초반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인제 애니메이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네. 인제 그 실사인데 인제 캐릭터들만 이제 애니로 이렇게 얼마 보니까 인제 톰과 제리도 개봉하던데 거기도 실사에 인제 톰과 제리만 애니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었고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이쪽으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어제도 인제 정순배 감독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실 애니메이션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막 진짜 뭐 점토를 주물러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고 한 장 한 장 그리는 방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핀을 꼽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네 그런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이것도 뭐 오히려 넓게 보면은 스톱 모션인 건가요? 스톱 모션이라기보단 모션 그래픽에 좀 모션 더 그래. 가깝고 네네. 디지털 컷아웃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이쪽은 또 워낙 제가 그래서 모르는 이렇게 분. 움직이는데 공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얼마나 페루자랑 닮았나 그리고 이제 얼마나 거기 나오는 주변 사람들이랑 닮았나 그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느낀 색감이나 그런 분위기도 담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질문 온 것 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네 오디오 켜고 네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김민수 선생님께서 영화를 만드시면서 페루자뿐만 아니라 감독님들도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영화 제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성장했다고 아까 뭐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약간 둘이 많이 여행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저는 좀 대자연을 좀 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섞이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여행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김예영 감독은 좀 더 사람들이랑 섞이고 무조건 신나고 약간 그런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여행 도중에 어떤 여행지로 갈지 어떤 식의 여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개인과 되게 깊은 부분까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거를 상상을 사실 못했었어요. 여행 중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페루자랑 친해지고 이제 알게 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보니까 훨씬 진짜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관광객으로 볼 때랑 이제 완전히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시점에서 그곳을 여행할 때랑은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좀 더 저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렇게 좀 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보는 여행을 하게 됐다라는 게 저한테는 일단 좋은 점이었었고 너도 하나 얘기해봐. 사실 어제 이제 페루자가 나 이제 곧 대학 졸업하면 진짜 어른이 되는데 우리 만났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두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페루자한테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꼭 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을 믿고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보자. 어른이라는 게 꼭 뭐가 되는 거를 어른이라고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페루자 나이에 했었던 고민이 많았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약간 그때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페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사실은 이제 또 생계를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할 틈이 별로 없는데 동생한테 얘기하면서 저도 한 번씩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멋있는 답변들을 툭툭 할 때들이 있어요. 막 저한테 언니 그렇게 친구들한테 집착하지 마라. 언니만 생각하고 살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른 같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 친구가 대학을 원래 바로 간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제 몸이 아파지고 집안에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서 막 이 친구가 시장에서 1년 동안 정말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상을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가 이제 막 꽃 피우고 그러려고 그날만 기대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시간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되게 걱정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연락하면 막 거기 인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되게 조그마한 창으로 사람들한테 물건들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밥 먹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다.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고 사람들한테 되게 농담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제가 겪는 삶의 무게가 좀 그 친구에 비해서는 되게 작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주는 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그 친구랑 서로 좀 의지를 많이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히 그냥 이 어찌 보면은 단순히 여행으로 끝났을 수 있는 인연인데 지금 거의 무슨 친자매처럼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얻은 게 되게 크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글로 대화하나요? 아니면은 뭐 영어로 주로 대화를 한글로? 이제 전화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요. 네. 근데 인제 타이핑할 때는 인제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일찍 페루자의 한국말이 저희 영어보다 낫기 때문에 걔는 이제 영어는 진짜 제가 거기에서 그 영어권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옆에서 보면은 아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해요. 영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랑 영어로 대화하면 이제 제가 계속 뭐 좀 저 천천히 해 달라고 예. 하고 페루자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다시 한국말로 말해 봐.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예. 그럼. 좀 너무 네. 또 일찍 처리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처리된 애들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 예. 어렸을 때 고생한 아이들을 보면은 또 그런 느낌도 사실은 짠한 그런 느낌도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몇 가지 또 질문 또 있어 가지고 드리면 네. 웹툰도 봤는데 분량상 편집하기 아쉬웠던 부분과 감독님과 부인 의견이 달랐던 적도 페르자를 돕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편집하기 좀 아쉬웠던 부분고 돕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달랐던 점? 뭐 요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다 드러냈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핵심적인 줄거리만 남기고 또 저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 나라가 정말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정말 뭔가 문화 충격적인 상황들도 많았고 그걸 되게 담고 싶기도 했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게 많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거의 일단 페루자에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다 드러낸 게 그래도 23분이 나왔어요. 네. 근데 23분이면 이게 영화제나 이런 데 내기에 되게 애매한 해야죠. 그쵸. 길이긴 하거든요. 단편에서는 또 너무 길다고 안 받아주고 그렇다고 장편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저희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 버려서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고 뭐 더 늘려서 아예 장편을 만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길이가 된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또 크게 혹시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화 페루자를 만나고 이거 영화화되고 뭐 그 이후에 또 페루자가 한국에 오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갈등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거는 페루자의 진짜 얼굴 그리고 가족분들의 그런 진짜 촬영본이 들어갈 것인가. 이제 뭐 고런 것도 좀 걱정이었고 사실 온라인에 이렇게 페루자를 공개하는 것도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네. 막
페루자가 한국에 왔을 때 또 페루자를 개종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막 계시고 이제 도움을 아, 주시고 네네네, 하셔서 알겠습니다. 인제 그런 식의 인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쵸.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좀 시기가 좋아졌다. 그런 차별이 쪼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을 시점에 나중에 올렸거든요. 뭐 그래서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사실 어느 선까지 돕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의견이 나뉜 거라기보다는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가 한 정도 수준이 적당했다라고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게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도 당연히 저의 상식적으로는 이 어떤 조혼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라고 이제 제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그쪽 문화에서 내가 이걸 바탕으로 개입해서 바꿔도 되는 문제일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뭐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떨어져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 현장에서 실제 그 아이의 운명 앞에서 고민하는 건 또 되게 무게가 달랐던 것 같고 항상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만들 건지 말 건지. 그 친구랑 여행을 떠나게 된 거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선을 넘은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작품에 관한 고민은 아니었지만 진짜 도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페루자가 사실 인제 막상 한국에 초청이 되었을 때 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큰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맞나?' 저희가 엄청 쪼르고 그래서 안 왔었는데 영화에 출연했었던 그 금발머리 드웨인이라는 분이 사실 호주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에티오피아까지 날아가서 걔를 끌고 온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 친구도 고민을 하던 차였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고 한국에 두 번째 왔을 때 인제 뉴스에 나오고 이슈가 돼서 많은 후원 연락이 있었지만 사실 페루자가 그걸 다 안 받았었어요. 자기는 이미 너무 큰 걸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다 사실은 받지 않 처음에 다 안 받았었는데 LG에서 인제 장학금을 준다 그게 왔을 때 그것도 사실 다 거절했었다가 저희가 너무 쫄라 가지고 그것만 그것도 되게 소정의 금액으로만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너가 우리는 한국에서 이 친구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어떤 대학에서 오라고 했을 때도 너가 와서 이걸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후원을 너가 받아서 오히려 너가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을 돕는 게 세상에 더 좋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 주다가도 해 줬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런 게 진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처음엔 생각해서.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찬 거야. 그러면은 사실 그건 또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질문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요 정도쯤 하고 질문들은 좀 나중에 좀 이따가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 오늘 또 세계 시민 교육으로 수업 사례 발표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교실 책방이라는 또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있는 블로그도 하시고 계시는 신혜진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고 또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봤을 때 4학년이고 이제 작년은 또 3학년이어 가지고 좀 학년이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이제 반에서는 못 했는데
네, 그래서 수업했던 것들 사례 좀 나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지금 푸근이 포장 하나만. 네. 아, 네. 화면 공유 제가 되나요? 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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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수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지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에듀시네에서 지태민 선생님이 이 영화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세계 시민교육을 아이들과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그때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제가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저는 오늘 이 영화 페루자와 그림책 말랄라 이 두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고학년 아이들과 어떤 세계 시민 교육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말랄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랄라? 이 말랄라라는 친구가 이제 13살 때 영국 BBC 사이트 블로그에 파키스탄의 초등학생 일기를 게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이 텔레반에 대해서 그 텔레반의 폭력성을 좀 고발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제 이 친구가 인권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17살 때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 페루자를 봤을 때 이 말랄라라는 친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둘이 같은 듯한데 또 다른 점도 있어서 아이들이 이 친구 두 명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고통받고 있는 그 또래들의 어떤 고민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깊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선정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 인권에 관심 갖기를 잡았어요. 저는 이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교과 2단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덕교과 6단원, 이렇게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핵심은요, 저는 이걸로 정했어요. 세계 속 어린이의 일을 내 친구의 일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수업 딱 그 순간에는 페루자와 왈랄라의 고통에 일시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되게 인상 깊어하지만 수업이 딱 끝나면 이거는 이제 자기들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구촌 먼 거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나와는 되게 거리가 먼 친구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거리감을 조금 좁혀서 진짜 이 말랄라와 페루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내 주변의 친구의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루자, 말랄라, 이 저희 학생들의 연결감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순서를 구상을 했어요. 제 말이 혹시 빠르진 않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영화 페루자를 감상하고 페루자라는 인물을 이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페루자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잘하고 뭘 가장 무서워하는지 이제 아이들이 찾아서 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엔 그림책 말랄라를 감상하고 또 말랄라라는 친구를 탐색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페루자와 말랄라가 비슷한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고 둘이 비슷한 환경인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세세하게 어떤 다른 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들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나가는지 이런 다른 점을 찾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페루자, 말랄라, 그리고 2020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학생 3명, 3주체가 한 공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건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그 과정을 마지막 단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네 단계에 따라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지태민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에듀씬의 읽기 전후 활동을 통해서 페루자 영화를 감상하고 인물 탐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 그냥 페루자 얼굴을 딱 줬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너네가 페루자에 대해서 탐색한 모든 것들을 적어봐라. 근데 보기 좋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런 예시를 이제 보여줬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고 이런 항목들은 아이들이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했던 걸 보여드리면 제가 이건 온라인 수업으로 구상해서 양식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페루자인데 페루자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살고 있는 곳,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그린다. 네. 이 페루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언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음.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조언의 의미를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또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나름대로 마인드맵이라는 형식을 활용해서 이 페루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감독 부부님과 한 일에 이 친구는 초점을 맞춰서 뭐 생일 파티한 거, 시내에 함께 간 거,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 가본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페루자라는 친구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이번에는 그림책을 읽고 이 말랄라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탐구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등교 수업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했던 거 보여드리면 비슷해요. 이제 말랄라가 성취한 일, 겪은 사건, 뭐 가족 관계, 그리고 말랄라를 고통스럽게 했던 탈레반, 그 집단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을 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거든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아이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하트 해가지고 그렸어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이 말랄라와 페루자에게 어떤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해지는 되게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을 탐구를 했으니까 이 둘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둘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는 공통점을 쓰고 이 양쪽 부분에는 각각 다른 점을 썼는데 또 아이들이 어떤 거를 찾아냈는지 한번 봐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뭐 둘 다 부르카를 썼고 남동생이 있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 제가 초록 색깔 별로 살짝 표시해 놨거든요. 둘 다 교육받기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았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중 위험을 겪었다. 예를 들어 페루자에 같은 경우는 조언의 위기를 겪었고 말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둘 다 위험을 겪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가정 환경을 보면 페루자는 부모님이 여행자 숙소 주인, 근데 말랄라는 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이들이 다 찾아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잠깐 봐볼게요. 둘 다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말랄라도 영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말랄라를 또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지를 해줬다. 페루자는 친아빠의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결국에 새아빠의 지지를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말랄라도 교장인 아빠의 또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찾아냈고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페루자는 자신, 즉 개인, 나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또 말랄라는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 말랄라가 인생 선배인 거죠. 페루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금 인생 선배여서 뭔가 페루자도 말랄라의 길을 언젠가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단계까지 왔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서로 인물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빠뜨린 게 있어요. 페루자 있고 말랄라 있는데 저희 반 학생의 자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수업을 구상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그 2020년 대한민국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또 상상을 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안녕, 나는 페루자라고 해.
나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어. 안녕, 나는 말랄라야. 나는 여성 인권을 위해 운동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외치고 있어. 다시 페루자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교육받은 나와는 다르게 나는 어릴 적 친아버지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혼을 할 뻔했어. 나도 알아. 지금까지도 원치 않은 조언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페루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조언을 하게 되면 소녀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를 잃게 돼. 나는 그게 두려웠어. 맞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조언 풍습을 없애서 많은 소녀들이 교육받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해. 페루자가 이야기해요, 다시. 만약 소녀들과 소년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세상은 훨씬 좋아지고 우리와 같은 꿈을 이룬 아이들이 나올 거야. 말랄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더욱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만나서 반가웠어, 페루자. 나도 만나서 반가웠어, 말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본인을 또 넣었으면 저는 더 재미있는 케미가 또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교육 연극으로 연결해서 네, 한 아이는 말랄라 역을 맡고 한 아이는 페루자 역을 맡고 또 한 아이는 그냥 학생, 대한민국 학생 역을 맡아서 서로 역할극식으로 또 수업을 해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구상한 수업은 이 페루자와 말랄라라는 인물을 탐구하고 비교하고 서로 가상으로 만나봐서 이 아이들의 일이 정말 내 주변의 친구 일처럼 받아들이는 데서 끝났어요. 근데 제 수업은 여기서 마쳤지만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 주변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좀 찾아보는 과정을 넣는다면 하나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또 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요, 고학년용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글밭도 많고 좀 정보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학년, 중학년을 맡으신다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말랄라의 마법 연필, 조금 더 말랄라를 문학적으로 다뤘던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독님 되게 감동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지금 보면서 되게 감동이었고, 또, 예, 아이들도 정말 큰 도움 받지 않았을까, 세계시민교육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도덕이나 사회에 또 여러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태석 신부님 뭐 그런 동영상도 이제 도덕 교과서에서도 본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자료들도 참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이 페루자 같은 경우도 나이대도 또 비슷하고 하니까 학생들과 조금 더 이렇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이제 또 이어서 네 질문 올라온 것들 좀 질문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자유롭게 네, 질문 네,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서 또 새로운 친구와 문화를 또 영화로 소개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지, 네, 요새 뭐 코로나로 나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혹시 또 이렇게 뭐 세계 여행 또 신혼여행으로 가셨지만 또 혹시 또 이렇게 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예. 기회만 된다면 항상 나가고 싶죠.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네, 네, 얼른 나가고 싶습니다. 예, 예. 인천공항이 그러니까 그립네요. 네. 다니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갈 걸 이랬던 부분, 그런 지역들 좀 풀리면 꼭 다시 가고 싶고. 사실 페루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 다니다가 또 감사하게도 그런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뭐 언제든지 그런 작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좋죠, 저희야.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위에 네, 그 영화에서 아내분이 페루자를 위해서 이제 다음 도시 일정을 좀 포기하자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네, 저희가 사실 그 전에 이미 되게 많은 여행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쉬고 싶은 생각도 마침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행자의 신분으로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여행이 물론 이제 나라가 바뀌고 문화와 자연이 바뀌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또 패턴이 계속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때 당연히 저희들은 여행을 할 때 항상 이제 그 나라에서 뭐 꼭 봐야 될 거, 보고 싶은 것들 리스트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자, 이렇게 기본 플랜이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제 김예원 감독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 저도 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어쩌면은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여행의 일종의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완전히 더 다른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돼서 뭐 크게 뭐 갈등을 겪거나 고민을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또 질문들 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랑은 못했고, 그 작년에 이제 아이스크림에 요거 이제 그 촬영하면서 만든 PPT 있는데 그거 잠깐만 좀 공유 좀 저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저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걱정도 좀 들었어요. 이제 빈곤 마케팅이라는 말도 사실 많이 하는데 그 빈곤을 너무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자극적으로 빈곤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뭐 이렇게 뭐 후원 같은 거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 사실은 이제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 비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저희가 수업할 때 이렇게 잘 인지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항상 뭐 페루지아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 같은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대신 이제 응원하는 거, 그리고 페루자와 또 같은 환경에 처한 그런 전 세계 모든 또 그 소녀들, 어린이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활동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좋지 않을까. 너무 페루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런 수업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6학년에서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복습은 제가 보내드린 활동지에 또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6학년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때 할 때 유행 아동 권리 협약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또 교육 자료가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화를 보고 지금 54가지 정도 아동의 권리가 있는데 페루자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는 뭘까? 이런 것도 같이 아이들이랑 찾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던 아동의 이익,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특성과 재능, 능력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그다음에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런 활동을 추천드렸고요. 네, 페루자에게 편지 쓰기. 그러니까 직접 편지 쓰는 건 힘들겠지만 그 응원 유튜브에다가 응원 댓글 달면은 페루자가 가끔 본다고 그러는데 네, 댓글로 이렇게 남겨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저는 웹툰은 보지는 않았는데 또 유튜브에 더 박스라는 또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것도 같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세계시민교육과 때 요거 그림책 많이 썼거든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이것도 사실 아까 신혜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연결 요런 것과 관련해서 또 포인트가 또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했던 수업은 요 정도고요. 네. 그 질문 있으면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오디오 켜고 채팅방에서도 괜찮고요.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너무 감독님들 설명 그리고 선생님들 사례 공유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세계시민 교육하면서 느꼈던 좀 의문들을 선생님들께 좀 답을 구해보고 싶은데, 저는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학교 학생들은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익숙해진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때 뭐 이런 사례들을 보여줬을 때 뭔가 되게 조금 좀 듣는 이야기다, 들었던 이야기다라는 반응도 좀 있었고 또 혹은 나는 저 아이에 비해서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의 반응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정말 세계 시민적인 연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좀 그냥 뭐 풀빛에서 나오는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독서 읽고 그냥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정도로 마무리했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이렇게 애들이 반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지금 좀 저희 선배 선생님들 좀 몇 분 계시는데 네, 박유진 선생님이나 장혜영 선생님 좀 좋은 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박유진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장혜영 선생님 혹시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했을 때 뭐 좀 학생들이 좀 어렵죠. 정말 이렇게 사실은 수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네. 많은 경우도 많고. 네. 선생님, 제가 이를 빼가지고 발을 잘 못하는 네네, 상황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화면 공유 좀 죄송합니다. 풀어주세요. 네네. 네. 저는 아까 저기 선생님 누구죠? 뒷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페루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조금 페루자한테 계속 미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저렇게 막 탐구하는 것도 이게 긍정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다가면이 있어 이해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전 조금 이렇게 페루자에 집중하는 것을 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제 그렇고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두 감독님한테 아까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그냥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거든요. 낯선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데 그 페루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김예영 그 감독님을 보는데 그 두려움은 제가 더 없게 생겼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리고 그쪽이 두려움이 더 있게 생기셨고 순하게 했는데 그런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녹아내는지 그거하고 혹시 이 영상 만들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아까 그 페루자를 어떻게 있잖아요. 그 도움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또 노출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인생에 개입이 되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고 저는 만약 이걸 수업을 한다면 페루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두 감독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두 감독님을 초점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을 조금 살려주십시오라고 저는 꼭 할 거거든요, 수업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일단 답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 직접 에티오피아에 가서 페루자를 만난다면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영화 찍는다면 어떻게 찍고 싶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페루자라는 저희가 이 페루자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전에 옛날에 산책가라고 해서 시각장애 아이의 세상을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 만들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각이 아닌 감각을 어떻게 시각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조금은 학술적인 그 방향에서 접근을 처음에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모델이 생겼었고요. 실제 시각장애 아이 모델이 생겼고 그 아이랑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내가 굳이 어떤 보편적인 시각장애인의 감각을 그 무슨 논문 쓰듯이 구현해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그 친구와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영향들을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작품이 잘 풀렸던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페루자도 어떤 누군가를 돕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막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페루자한테 적용시켰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 페루자란 친구랑 개인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가 되고, 이 친구와의 관계가 일단 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친구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 혹은 뭘 받을 수 있고 같이 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풀려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들 저희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을 하고 각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들이 뭔가 이제 아예 학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저희가 겪었던 그 혼란들을 좀 같이 공유한다면 같이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중학교 그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주신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이제 페루자 가지고 관객과에 대화할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 관객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제 질문 혹은 감상으로 많이 들었던 게 앞으로 저도 뭘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다. 근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고 공감받지 못하거나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야 되겠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럴 나이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알아서 하고, 또 페루자는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 질문을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고등학생 이제 저기에 등장한 페루자 나이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사실 전 세계 중학생 애들이라면은 다들 다들 어떻게 살지?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다들 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거는 뭐 그 전부터 시작되는 지금 우리 나이에서도 할 수 있는 계속 끝없는 고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 제가 세계에서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제부터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녹화는 이제 끄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